오늘 조선일보에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제목이 대선 취재 라이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 버르장머리 안 그대로 둬야 심 선전해줘. 홍준표의 거침없는 백브리핑. 여기 핵심은 홍준표의 거침없는 백브리핑이죠. 부제가 있습니다. 홍준표 특유의 선거구도 설정 백브리핑에 기자들 몰려 실시간 속보 전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특유의 선거구도 설정에 대해서 백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에 기자들이 몰려서 실시간 속보를 내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애원하는 내용 하나가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급해서 11시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요. 이번 일정 마치자마자 백브리핑 잡아실 수 있을까요? 이 기자들이 이제 기사 마감 시간 때문에 제발 11시까지 우리가 못 기다리니까 그 이전에 좀 마감하도록 백브리핑 좀 일찍이 좀 해달라고 홍준표 후보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선 후보는 이제 기자들이 뭐 와서 취재하고 보도하면 그보다 더 좋은 홍보가 없는데 이 홍준표 후보는 기자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브리핑 좀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요. 25일 날 오전 9시쯤에 서울 종로구 2부 5도청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 소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북 오도민 회장들과 비공개로 이제 면담을 하는 동안 기자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 면담 끝나면 홍준표 후보의 백브리핑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이런 주로 정치인들이 언론을 상대로 어떤 정책이나 방침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백브리핑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백브리핑은 주로 비보도를 전제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것. 그걸 백브리핑입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선 유세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적인 여유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홍준표 후보가 그 어떤데 누구를 만나고 나와서 이동하는 고짬을 내 가지고 백브리핑 해달라고 지금 기자들이 몰려가 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있는 겁니다. 이 백브리핑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퍼져나가면 엄청난 타격을 입으니까 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백브리핑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고 비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고 뭐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어떤 모임을 가지고 뭐 회담을 하고 또 유세하고 끝나고 만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기자들이 물으면 막 백브리핑 해주는 거예요. 이 기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막 전파하는 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홍준표 후보가 백브리핑 하는 것이 아주 톡톡 튀고 시원시원하고 아주 전곡을 찌르고 이런 백브리핑을 하니까 이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홍준표 후보의 그 얘기를 신문이나 방송에 내면은 시청률이 올라가고 구독률이 올라가니까 기자들이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은 말해봐야 뭐 심심한 말, 뭐 의례적인 말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백브리핑 뭐 하지도 않고 해도 그냥 기사화 되지도 않고 기사 내도 조금 내고 말고 그렇게 되는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 백브리핑에 기자들이 몰려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일부에 기자들이 백브리핑 하기 위해서 몰려든 모습을 사진 2커트를 이제 찍어서 거기다 게재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도된 기자들의 백브리핑 요구 안건은 보수 중도 진영 후보 단일화 문제. 요즘 이제 이것이 아주 화두가 돼 있죠. 보수 후보 단일화, 중도 진영까지 단일화, 안철수까지 단일화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북 오도민 회장들과 면담을 가지고 나오자마자 이제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되냐고 막 다그쳤습니다. 근데 홍 후보가 말하기를 당에서 하는 거지 나는 단일화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당에서 한다고 이렇게 툭 던졌습니다. 그래서 또 기자가 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절대로 단일화 안 합니까? 이렇게. 안철수 후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단일화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니까 안철수 후보와는 단일화 안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준표가 또 다른 데 이동해가지고 다른 향후에 거기에 가가지고 또 이제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나오면 또 백브리핑 받으려고 거기 가서 막 몰려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엘리베이터 그냥 타고 가면 이제 끝인데 어떻게 하지? 차를 가로막을까? 엘리베이터 앞에 진을 치고 있을까?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백브리핑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진을 딱 쳐서 기자들이 수십 명이 몰려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 그래가지고 또 물어요. 후보 단일화 잘 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보수 후보 진영의 조원진, 남재준 후보가 우리 측에 단일화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조원진 후보, 남재준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정식으로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념과 정체성이 달라서 단일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안철수는 단일화 할 수 없다. 국민의당, 그럼 국민의당은 어떠냐고 또 물으니까 국민의당하고는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또 엘리베이터 문을 막은 채로 못 내려가게 막 방해를 하면서 또 물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홍 후보가 막 좀 약간 이제 짜증 섞인 소리로 아니 국민의당하고는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물어요? 그러면서 국민의당하고는 안철수하고는 절대 단일화 안 한다고 아주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자꾸 기사들이 안 물러나니까 홍준표 후보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선거 지형상 우리에게 낫고 그게 가장 유리하니까 괜히 안철수 후보와 얽혀가지고 단일화 하려고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가만히 놔둬가지고 문재인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야당 표를 나누는 것이 난데 뭐라도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겠는가. 이렇게 속마음까지 다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물었어요.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유 후보는 단일화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했고요. 만약 유 후보가 안 하면은 나하고 조원진 후보, 남재준 후보 세 사람이라도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또 그거 말했다고 막 속보로 막 각 언론이 때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기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막 뉴스거리가 되고 그냥 속보로 막 나가고 그래가지고 홍준표 인기가 폭발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그 스타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고 그것이 지금 먹혀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말을 하니 무슨 이렇게 후보답지 못하는 이런 소리를 했는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 아주 일관되게 시원시원하게 명쾌하게 막 그냥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의 말에 주목을 하고 특히 기자들이 거기에 매료를 느껴가지고
그 기사를 쓰면 막 사람들이 독자들이 좋아하고 시청자들이 좋아하니까 거기 지금 막 매달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TV 토론한 다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답하기를 버르장머리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 호적상 내가 어리지만 실제로는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살 적게 이제 호적됐나 봐요. 문재인 후보와 이제 동갑인가 봐요. 근데 막 그때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좀 이렇게 낮춰보듯이 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또 문재인 버르장머리 이런 기사를 타이틀을 제목해가지고 막 방송을 하고 신문을 내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홍준표의 인기가 지금 천정부지로 막 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뛰고 있고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구도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말한 것, 이게 보도된 내용이죠. 이렇게 말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표의 80%만 얻으면 내가 이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표의 80% 정도만 얻어도 내가 이긴다.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선전하고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3자 구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요즘 또 심상정 후보가 선전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 심상정이가 선전하는 것은 문재인, 안철수 표를 깎아먹는 거니까 그것도 나에게 유리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덕을 보아서 결국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안철수 후보와 내가 단일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준표 후보가 백브리핑으로 기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트럼프가 명쾌한 이런 말로 그 명쾌한 설명과 명쾌한 이런 브리핑으로 미국 기자들의 눈을 사로잡아서 트럼프를 욕을 하면서 싫어하면서도 따라다니면서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방송해가지고 트럼프를 선전한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밥그릇이 커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이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더욱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1997년에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와 교제하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게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편파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기독교만 두둔하고 이런 일은 안 할 겁니다. 공정하게 할 것으로 자기가 천명을 했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의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계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어떤 계파에 속해서 정치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오로지 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계파에 속하지 않고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했으면 상당한 내공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락 싸갈 형편이 못되어 수돗물로 배를 채웠던 학창시절을 기억하는 저는 서민 대통령이 될 것을 꿈꿉니다. 또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한 대통령, 정의를 위해 권력과 맞서 싸웠던 그때처럼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검사 시절에 깡패들을 이제 잡고 조폭들을 잡는 일을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꼭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제 홍준표 후보가 트럼프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거판이 점점 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향후 행보가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선거를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